자, 지금부터 공통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문항은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쉬운데 놓칠 것 같은 그런 문항들 몇 개만 딱 풀어드리고 자전문항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좀 같이 좀 보고 싶은 문항은요, 5번이에요. 여러분 이 5번을 어떻게 푸세요? 일단 이 생각이 빨리 들어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얘도 아래 제곱이고 얘도 아래 제곱이니까 정답은 2분의 3에서 여기서 이렇게 올 때 공비 아래 4제곱만 곱하면 정답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공비 아래 4제곱 빨리 구하시면 돼요. 그때 빨리 보는 방법은 뭐냐면, 자, 그냥 요거 두 개를 탁 더하세요. 탁 더하시면은 A1, A2, A3 합이 되는 거니까 3개를 더한 등비수열 합이죠. R-1의 초항은 4분의 1 되시고 R의 세제곱이죠. 항의 개수 3개니까요. 요게 얼마냐면 얘네 둘이 더한 게 4분의 7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때 이제 얘랑 얘랑 약분 처리하시면 여기 7 남고요. 여기 있는 얘랑 얘랑 약분하시면은 이제 인수분해 돼 버리는 거니까 요렇게 되세요. 요거 딱 푸시면은 공비 R이 뭐가 나오냐면 2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올 텐데, 모든 항이 양수라 그랬으니까 공비 R은 그냥 2인 거예요. 따라서 얘가 얼마냐면 그냥 16이 되시는 거고, 정답은 그냥 요렇게 24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6번은 생각보다 쉬워요. 이거 뭐 당황하지 마시고,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그냥 전부 다 절대값 씌우면 돼요. 이렇게 씌워놓고 여기서 연속이다 연속이다, 여기 놓고 제곱 여기 놓고 제곱 하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번은 쉬우니까 안 할게요. 그 다음에 8번 보세요. 8번을 보시면은 딱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딱 보시면은 프라임이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뭐라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프라임이 양수다라는 거예요. 프라임이 양수니까 1과 5 사이에 뭐 한다? 얘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증가하는 건데 보세요. 1일 때가 3인데 여기가 1일 때가 3이에요. 여기 1일 때가 1,3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F가 쭉 증가해요. 증가하는데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 증가하는 속도,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변화율이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니 어떻게 하면 F5가 제일 작겠어요? 증가를 하는데 속도를 최대한 천천히 떨어뜨려서 올라가면 되겠죠. 그 말은 계속 5로서만 일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하면 되냐면 그냥 기울기가 5가 되면 돼요. 가장 천천히 올라가는 방법은 이거란 말이죠. 이건 정확한 어떤 미분에 대한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따라서 여기는 얘가 5가 됐을 때 요게 4가 되는 거니까 기울기 5가 되려면 여기 20 되면 되는 거잖아요. 정답은 3에서 20 더하면 정답은 3번. 거의 뭐 30초 컷에 넘어가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봐드리고 제가 4점짜리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19번 좀 보세요. 자, 다음 19번입니다. 보시면은요, 얘가 일단 뭐예요? 우함수예요. 4차, 2차 상수니까 우함수란 말이죠. 우함수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극소가 있다고 하니까. 그럼 얘가 y축 대칭이 되시는 거고 얘가 0이 되시는 거고 여기가 1이 극소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네요. 따라서 0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니까 극대가 4라는 말은 바로 b가 4란 얘기예요. 여기가 4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면 되는 거냐면 이제 A를 구하라 뭐 이렇거든요. A를 구하라인데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뭐 미분하셔가지고 4x의 세제곱 2ax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요때 이제 1 넣으면 0이다 해서 그냥 요거 처리하시면은 a는 마이너스 2 나오죠. 요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자, 요걸 풀어드리는 이유는 이 와중에 좀 뭘 보면 좋다? 비율 관계까지 봐주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 루트 2잖아요. 여기가 어디다?
루트 2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f에다 뭘 집어넣어주면 루트 2를 집어넣어주면 4가 된다. 요까지 볼 수 있으면 좀 더 좋다라는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냥 루트 2 집어넣어가지고 4다라고 해도 괜찮다. 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좀 잠깐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항들은 뭐 딱히 제가 언급할 게 없고요. 그냥 바로 이제 4점짜리 문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뭐 전형적인 교과서 개념이죠. 요거 쓱 넘겨가셔가지고 f 빼기 g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이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요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얘를 뭐 hx라고 하시면 되고 hx 뭐 찾으시면 돼요. 최소 찾으시면 돼요. 그 최소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hx를 한번 구해보시면 f에서 g를 빼는 거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6-a 이렇게 되실 거고요. h 프라임 미분하시면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 이렇게 되세요. 요거는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시고요. 따라서 얘가 3차 함수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시고 여기가 1이 되시는 건데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0이겠죠. 따라서 얘가 요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최소는 어디냐면은 이제 x가 1일 때다 라고 하는 걸 확인했어요. 따라서 뭐 구하시면 돼요? h의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시면 되죠. 따라서 여기 있는 얘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1을 집어넣게 되면은 5-a가 되시고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a는 5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이때 최대를 구하라. 정답은 5번 정답입니다. 자, 다음 10번입니다. 아마 이번 시험에서 첫 번째 정체 구간 아닌 정체 구간이 바로 요 문항일 것 같은데요. 제가 총평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뭐 볼 수 있는 워낙 다양한 뷰들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보시면은요. 현재 이 길이가 3이고요. 이 길이가 2예요. 그리고 주어진 코사인이 하나 있는데 BAC죠. 요걸 제가 세타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에요. 그쵸? 지금 뭐 구하라 그랬냐면은 MD의 길이를 구하라. 그래서 요 길이가 이제 X예요. 요 길이 구하랍니다. 요 길이. 일단 이제 우리가 드는 생각은 현재 요 길이를 보시면 어때요? 코사인 법칙이 적용이 가능하죠. 써보시면은 자, 요 길이를 제가 뭐 y라고 한번 둬볼게요. 그러면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이쪽의 제곱 AC의 제곱 빼기 2배의 끼인변의 코사인 세타 요렇게요. 요렇게 처리해서 쭉 식을 따라오시면은 얘가 뭐가 나오냐면 요렇게 나오세요. 4y의 제곱 마이너스 21y 플러스 20은요. 계산은 뭐 여러분이 하세요. 따라서 인수분해 하시면은 4y 마이너스 5 하나 y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y가 4 또는 4분의 5인데 만약에 얘가 4분의 5다 라고 하면 얘보다 짧게 되잖아요. 짧게. 그쵸? 여기 문제 뭐라 그랬어요? h가 3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4분의 5가 되면 안 되고 4가 돼야겠죠. 따라서 요 길이가 4가 되시는 거고 그 말은 얘가 딱 정확히 중점이 되어지는 거니까 얘가 2가 되시고 여기도 2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작업은 뭐냐면은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하는 싶은 게 뭐냐면은 일단 얘가 2고 얘가 2인 거니까 2등변 삼각형이에요. 요게 2등변 삼각형입니다. 따라서 얘가 뭐 수선을 내릴 수도 있는 거고요. 여차하면 요각이 동그라미면 여기도 동그라미가 되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좀 봤으면 하는 게 뭐냐면은 요각 있죠. 요각을 내가 어떤 알파라고 두면은 이 각에 대한 뭐 사인이나 코사인을 충분히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이게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사인 세타가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요거는 사인 알파분의 요거 하면 사인 알파가 나오죠. 맞아요. 그러면 이게 나온다라고 하는 건 또 뭐까지 가능하냐면 요렇게 연결을 했을 때 요각도 알파라는 사실이 보여야 돼요. 호 AB에 대한 원주각, 호 AB에 대한 원주각인 거니까 이게 알파면 얘도 알파예요. 따라서 이때 동그라미면 얘도 동그라미죠. 막곡지각이 되시는 거니까요. 따라서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랑요,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 닮음이다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보이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닮았으니까 여기도 동그라미가 되시는 거고 결국 얘가 또 이등변 삼각형이 되세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이 길이가 x면 결국 이 길이도 x다라는 사실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뭐만 알면 코사인 알파만 알면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면 되죠. 그쵸? 코사인 알파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에서 사인 알파 구하면 되고요. 다시 코사인 구하시면 x가 나오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첫 번째 풀이입니다. 두 번째 풀이는요. 이 길이를 빨리 구할 수 있어요. 이 길이를 좀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은 물론 이제 여기서 코사인을 쓰면 돼요. 여기서 코사인 쓰시면 됩니다. 코사인 쓰시면은 이 g가 나오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혹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파프스의 중선 정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중점이 있다고 쳤을 때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의 2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A가 되시고 B가 되시고 C가 되시고 D가 되시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2배의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 이 방법이 하나가 있으세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거의 제곱 9 더하기 이거의 제곱 4는 2배의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죠. 이렇게 처리해도 요 길이가 빨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코사인 돌려도 괜찮고요. 네, 이걸 써도 괜찮은데 뭐 이 상황에서 지금 파프스의 중소정리가 빨리빨리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엄청난 고인물들이에요. 거의 뭐 학원 강사들이나 보고 거의 뭐 5수 한 4수 이상 돼야 보지 않을까요? 이걸 본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일 겁니다. 그쵸? 그래서 뭐 어떤 방법이 좋든 간에 여기서 코사인을 쓰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무튼 이 g를 구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이 g의 제곱이 네, 여기 이제 8이 되니까 5가 되죠. 따라서 g의 제곱이 2분의 5가 되시는 거고 g는 루트 2분의 루트 5니까 네, 2분의 루트 10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뭐가 되신다고요? 2분의 루트 10이요. 그 다음에는 뭘 해도 괜찮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그 현의 정리 아세요?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이게 지금 여기 보여요. 어디냐면은 자 보세요. 이거 곱하기 이거는 4죠. 이거 곱하기 요거죠. 그러니까 2분의 루트 10 곱하기 x예요. 그쵸? 이렇게 하면 바로 x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x는 뭐가 되시냐면 루트 10분의 2 이렇게 올린 거니까 네, 루트 10분의 8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시겠네요. 따라서 요거는 유리화를 처리하시면 10분의 8 루트 10이 되시고 약분하시면 5분의 4 루트 10. 네,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아마 이제 뭐
이 방법이 제일 빠를 거예요. 뭐 2호 곱하기 이거는 2호 곱하기 이거. 이거 쓰는 게 제일 빠를 거고요. 만약 얘를 못 봤다. 자, 이제 얘를 못 봤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못 봤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일로 가셔야 돼요. 여기 있는 이 상태에서 사인 알파를 구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따라서 사인 세타분의 마주 보는 변 2는 사인 알파분의 3 요렇게 됐죠. 이때 사인 세타가 얼마냐? 여기서 보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얘가 8이고 7인 거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시냐면 루트 15가 되세요. 따라서 사인 세타가 얼마냐면은 8분의 루트 15예요. 요렇게 8분의 루트 15가 되시는 거고, 이걸 통해서 이제 사인 알파를 구하시면은 이 사인 알파 얼마냐면은 얘가 16분의 3 루트 15가 돼요. 이건 뭐 여러분이 구하세요. 뭐 어차피 공부하는 거니까 답은 이미 나왔고, 따라서 이게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코사인 알파도 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에서 코사인을 쓰는 게 빠르지, 얘를 또 끌고 와서 이렇게 오면은 또 힘들어집니다. 아셨죠? 따라서 이걸 다시 끌고 와 주시면은 코사인 알파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얘가 16분의 11 나와요. 이것도 계산 여러분이 해보세요. 좀 뭐 여러 단계를 거치는 거죠. 16분의 11이 나오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2배의 끼인 변에 코사인 알파. 이렇게 구하시면 또 이제 마찬가지로 x를 구하실 수 있으세요. 정답은 똑같이 3번이 나오실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얘를 빨리 받느냐, 그쵸? 중학교 도형정리 얘를 빨리 받느냐가 관건이고요. 얘가 안 보였으면 결국 또 이제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가 또 이등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그나마 빨리 보이는 거지, 얘까지 안 보였으면 또 더 길어지는 아마 그런 상태로 갔을 겁니다. 따라서 아마 이 10번을 얼마큼 빨리 통과하느냐가 굉장히 아마 여러분 시험에 큰 영향을 미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11번입니다. 뭐 굉장히 쉽죠? t가 0일 때 동시에 원점 출발. 항상 여러분 이 원점 출발 체크 잘 해두세요. 그 다음에 속도 나왔으니까 적분 문제고요. 그때 p의 속도가 이거, q의 속도가 이겁니다. 출발한 시각으로부터 p가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위치가 0이다 이 말인 거죠. 자, 따라서 얘 위치를 구하려면요, 요거 적분하시면 되죠. 적분하면 항상 적분상수 c가 붙는 건데 t가 0일 때 원점 출발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0 넣으면 0이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원점 출발 안 줍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틀린 학생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평가원에서도 웬만하면 원점 출발로 주자라고 했을 거예요. 따라서 0 넣으면 0이니까 c가 0이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얘가 원점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언제 0이냐 요거 보시면 되죠. 양변 2 곱하면 4t 빼기 t의 제곱이니까 t가 4초일 때네요. 따라서 4초일 때가 0이다. 따라서 4초일 때까지 누가 움직인 거리? q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은 인테그랄 0부터 4초까지의 총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 적분인 거니까 요렇게 적분하시면 되죠. 근데 0부터 4까지는 3t가 원래 양수잖아요. 그냥 3t 이렇게 적분. 얼마나 쉬워요? 이건 뭐 그냥 계산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죠. 정답은 24.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 쉬운 문항이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12번입니다.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결국 증가한다는 얘기죠. 증가하는 직선이 되시는데 A10을 구하래요.
이때 A와 H7의 곱이 음이다. 하나가 양이고 하나가 음이다 이 말이죠. 근데 얘가 증가해요. 당연히 증가하니까 뒤쪽이 양수고 앞쪽이 음수겠죠? 맞습니까? 네. 그럼 이제 이쪽 부분을 보세요. 이쪽 부분 보면은 K1 넣으면 A7이잖아요. A7, 8, 9, 10 계속 양수예요. 그쵸? 한마디로 이 절대값이 페이크라는 거예요. 그냥 얘는 뭐냐면은 그냥 A7, A8 마지막 6 넣으면 A에 12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왼쪽은 A에 7, A에 8, A에 9 좀 다 쓸게요. 좌우를 비교할 거니까. 요거는 6 더하기 자 오른쪽 보세요. 1 넣으면 A2죠. A5가 음수니까 당연히 A2도 음수겠죠. 음수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겠죠. 마이너스 A2. 다음 2 넣으면 A4니까 마이너스 A4. 자 이제 문제는 3인데 3을 넣어주시면 A6이에요. 근데 얘가 음이고 얘가 양인 마당에 A6이 양인지 음인지는 사실 알 길은 없죠. 맞아요? 알 길은 없으니까 A의 6을 그냥 요렇게 쓸게요. 절대값의 A6 요렇게 쓸게요. 그 다음 나머지 이제 쭉 넣어주면 A8은 양수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쓸게요. A의 8 양수예요. 그 다음에 A10도 양수고요. A의 12도 양수예요. 그쵸? 6 넣으면 12, 5 넣으면 10 이렇게. 그럼 이제 제거할 걸 제거해 보시면은 12, 12, 10, 10. 그 다음에 8까지 사라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만히 보시면은 보세요. 얘가 지금 A7 남았죠? A9 남았죠? A11 남았어요. 얘네들끼리도 등차 수열이거든요.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돼요? 항상 센터를 개수만큼 A의 9가 3개 있어요. 왼쪽이 이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요게 이제 양이냐 음이냐가 달려있는 거죠. 따라서 얘가 양이다고 치면 A6이 양이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0이 될 수도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갖고나를 포함시키죠. 뭐. 됐죠? 그걸 같다라고 해버리면은 왼쪽은 3배의 A9가 되시고 오른쪽은 6-A2 빼기 A4 양수는 그냥 그대로 나오니까 A의 6 요렇게 처리하세요. 그러면 혹시 보이세요? 얘가 뭐죠? 2D죠. 2칸 떨어졌으니까 2D니까 6이에요. 그쵸? 그러면 3배의 A의 9가 6 더하기 6은 12가 되시고 마이너스 A2고요. 얘가 A2가 이제 새로운 기준이잖아요. 새로운 기준이 되셨으니 바꾸세요. 이 A의 9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바꾼다? A의 2 더하기 7D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근데 D가 3이라 그랬으니까 7D가 얼마겠어요? 네, 21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럼 얘가 얼마다? 네, 12-A2 이렇게 되십니다. 따라서 구하시면 이거 넘어가면은 4A2는 자, 여기 지금 63이죠? 63이고 넘어가서 계산해 주시면은 얘가 마이너스 51 나올 거예요. 계산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럼 A2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분의 51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뭐 구하는 거예요? A10을 구하는 거예요. A10을 구하는 거니까 A의 10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4분의 51을 기준으로 몇 칸 떨어져 있어요? 8D만큼 더하시면 되고요. D가 3이잖아요. 네, 8, 3, 24. 요거 계산하시면 되죠. 이게 얼마 나오느냐? 자, 24라고 하는 거는 4분의 96이에요. 그쵸? 얘가 마이너스 51이고요. 그러니까 얼마냐면 4분의 45가 나와요.
자, 근데 문제는 이 4분의 45가 보기에 없어요. 좀 아쉽죠. 저 같으면 4분의 45를 보기에 넣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마죠. 저는 악마니까. 4분의 45가 없어요. 그럼 왜 없느냐? 항상 이 케이스를 나눌 때는 초기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A6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것들이 움직여진 거거든요. 그러면 A의 6은 뭐냐? 바로 A의 2로부터 4D를 더한 건데 A2가 현재 마이너스 4분의 51이라고 했고 거기에 D가 3이니까 12가 더해지겠죠?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은 얘가 4분의 마이너스 51에다가 48이 되어서 얘가 음이 나와요. 따라서 뭐가 나오냐면 모순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따라서 A6가 0보다 크거나 같지 않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은 이렇게 하는 건데 저 같은 고인물들은 시험을 풀 때요 절대 케이스 나눌 때 양수부터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왜? 어차피 문제 낸 사람이 뻔하게 시간 끌게끔 할 거기 때문에 양수 해봤자 답이 안 나올 거라는 걸 나름 좀 예측을 해요. 그래서 애시당초 문제를 풀 때 저는 처음부터 그냥 A6이 음이겠지라고 하고 풀어버려요. 시험 현장에서는 제가 그렇게 해버린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렇게 해버리면 왼쪽은 3배 A의 9이 되실 거고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보시면 6-의 A2 빼기 A의 4 얘도 음수가 되었으므로 마이너스 A의 6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로 빼내면 A2, A4, A6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여기 있는 얘는 또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이 되시면서 센터를 개수만큼 곱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뭐가 된다? 다시금 새로운 기준이 되신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3배 A9가 뭐라고요? A4 더하기 5D D가 3이니까 5, 3, 15 요거는 6-3 A의 4 요걸 처리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걸 구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넘어갈게요. 그럼 6배의 A의 4가 될 거고요. 6배의 A4가 될 거고 여기가 45죠. 45 넘어갔어요. 45에서 6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39가 나오겠죠? 따라서 A의 4라고 하는 거는 3으로 나눠주면 3, 6, 13 마이너스 2분의 1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따라서 A의 10이라고 하는 거는 A4에서 뭐 더하면 돼요? 6D를 곱하면 돼요. D가 3이죠? 6, 3, 18 요렇게 더하시면 정답입니다. 18은 2분의 36이잖아요. 계산할게요. 2분의 23 정답은 3번이네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하고 정답 보기에 있고 별다른 뭐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겠죠. 당연히 A4가 마이너스 2분의 13이니까 A의 6은 뭐겠어요? 여기서 6 더하면 되잖아요. 음수 맞죠. 그러니까 이거 음수인 거 딱 확인됐으면 바로 답으로 탁 가는 게 이제 고인물들의 풀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무튼 뭐 쉬웠습니다. 그냥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13번입니다. 이번에 등장한 13번의 어떤 지수함수 그래프 문항은 나름대로 좀 신유형스럽게 낸 겁니다. 그치만 결국은 그냥 지수함수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거 좌표를 잘 찍고 따라가다 보면 규칙이 금방 나오고 그것이 곧 등비수열인 게 빨리 튀어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요렇게 있는데요. A가 64,2에 64래요. 근데 쭉 따라가요. 수직 따라가는 건데 뭘 지금 물었냐면은 QN의 X좌표를 XN이라 한다. 한마디로 내가 뭘 찾아야 돼요? 얘네들의 X좌표 구하시면 돼요.
그럼 얘 뭐죠? 뭘 넣으면 2의 64일까요? 얘가 2의 4x니까 4x가 64다 처리해버리면 되겠죠. 16이네요. 그럼 얘가 16,2의 16이 되시고요. 다시 옆으로 눕혀버리면 2의 16이 될 텐데 이게 16이 4x니까 4가 되시겠네요. 감 잡으셨어요? 그럼 여기는 4,2의 4제곱. 다시 얘가 2의 4제곱이 되기 위해선 1을 넣어주면 되죠. 그럼 다음에 Q3라고 하는 건 1,2 이렇게 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얘네들의 X좌표들만 보는 거니까 X에는 뭐가 되시는 거예요? 네, 초항은 16이 되시고 공비는 4분의 1인 등비수열이에요. 자, 근데요. 지금 문제에서 뭘 묻고 있는지 보세요. 그 x의 n이 k분의 1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이 6이 된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읽어 나가세요? 얘를 만족시키는 제일 작은 값이 6이라는 말은 그럼 5는요. 5를 넣어주면 k분의 1보다 작지 않다는 얘기니까 뒤집어 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럼 6을 집어넣으면요. 비로소 얘를 처음으로 만족하는 가장 작은 값이 되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여기에 5를 한번 넣어보시죠. 5 넣어주시면 어떻게 되세요? 5를 넣어주면 얘가 4분의 1의 4제곱, 4의 마이너스 4제곱, 4의 제곱. 그러니까 얘가 16 되죠. 그러니까 16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16분의 1. 얘가 k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되는 거고요. 얘를 넣어보세요. 얘를 넣어보시면은 6을 넣어주면 5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 3. 그러면 4의 세제곱 64. 64분의 1 되시고 얘가 작다. k분의 1 이렇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둘 다 양수니까 지금 k 분명히 네 자연수잖아요. 양수니까 뒤집을 수 있죠. 뒤집어 버리면은 부등호의 방향은 반대. 뒤집어 버리면 부등호의 방향은 반대. 따라서 이 k라고 하는 거는 16보다 크거나 같고 64보다 작다. 이때의 개수를 구하라. 한쪽이 붙어 있고 한쪽이 없으니까 그냥 빼버리면 되죠. 빼버리면 정답이 되십니다. 이것도 사실은 보기를 봤을 때 좀 촘촘하면 겁나요. 1번 48, 뭐 2번 49, 뭐 이렇게 3번 50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있으면 혹시 내가 또 빠져먹은 게 있나 싶은데 지금 뭐 보기를 보면 뭐 3칸씩 떨어져 있으니까 편하죠. 그냥 정답은 48, 1번으로 가시면 정답입니다. 자, 14번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총평 때 얘기했던 이번 6월 모의평가 공통문항 중에 최고 베스트 문제 하나 꼽으라 그러면 저는 14번을 꼽았거든요. 네, 뭐 여러분 잘 푸셨는지 모르겠는데 디귿번에서 이제 혹시나 이거 안 되는데 2개 될 수도 있는데 해서 들으셨던 분은 정말 아깝게 틀린 거예요. 진짜로. 네, 좀 꼼꼼함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 또 이런 식의 등장이죠. 또 뭐가 없어요? 얘가 다항함수다라는 그 다항이라는 두 글자가 또 없어요. 최근 트렌드죠. 자꾸 이런 식의 어떤 다항함수가 아닌 걸 준다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뭐란 얘기예요? 연속인 함수고요. 얘가 연속인 함수예요. 그런데 최고차항이 1인 3차 함수 gx가 되게 특이하네요. 얘가 다항함수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구간이 나눠져 있으면 gx가 연속이고 안에 있는 얘는 보통 다항함수 주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바깥에가 다항함수고 안쪽에 있는 얘가 뭔가 연속함수예요. 근데 보통 수투는 다항함수를 다루는 상태인 거니까 여기 있는 이 f는 어떤 상태겠다? 다항함수가 막 붙어가는, 다항함수끼리 막 붙어있는 그런 형태의 연속함수가 주어져 있을 거라는 얘기죠. 다음 중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f의 0이 0입니까? 를 물었어요. 뭐 별일 아니면 기억은 되잖아요. 자, 왜 되는지 한번 쳐다볼게요.
일단 gx 자체가 3차 함수고 연속이니까 여기에 0을 놓고 여기 0 넣으면 같아야 돼요. 여기 0 넣어주면 위끝 아래끝 같으니까 0, 여기도 위끝 아래끝 같으니까 0. 그러니까 이제 연속이 된 거고요. 얘는 당연히 미분 가능 함수거든요. 따라서 얘를 미분을 해보셔야 되는 건데, 자, 미분을 하면 얘가 들어가죠. 얘가 마이너스 fx가 되시고 얘는 x가 음일 때, 얘는 그냥 플러스 fx가 되시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근데 조심해서 다뤄주셔야 돼요. 원래 우리가 미분해서 내려오면 미분할 때 이 같거나는 그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뭐 제가 수투 때 빌드업 때 워낙 많이 얘기한 거라서 원래 미분하면 같거나 떨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또 제가 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강의하니까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미분하면은 이거 1이니까 0일 때 미분 가능하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분을 하면은 같거나가 떨어져 나가고 0일 때를 따로 체크해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된 풀이에요. 그때는 뭘로 해야 되냐면 얘네들의 극한으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극한으로 확인한다가 아니라 극한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프라임이 연속이면 F가 미분 가능한데요. F가 미분 가능하다고 프라임이 연속이진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고등학교 수학 내에서는 그냥 수능 수학에서만큼은 수리논술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과정을 쓰는 걸 제외하고는 그냥 도함수의 극한이 있다면 함수값으로 처리할 수 있다기 때문에 여기로 0을 넣었을 때, 여기로 0을 넣었을 때 값이 같아져야 돼요. 왜?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 다항함수인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0 넣으면 마이너스 f의 0, 여기에 0 넣으면 f의 0. 따라서 그 f의 0이 뭐가 되셔야 돼요? 0이 되셔야 돼요. 따라서 얘가 맞아요. 니은을 보시면 f는 극대값을 갖는다. 자, f는 극대값을 가지는가 그랬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잘 쳐다보셔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이 g' 자체는요, 생겨먹은 게 얘가 2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있고 하나가 있는 거를 합쳐가지고 2차 함수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0일 때는 0이 되셔야 돼요. 0일 때는 0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상상을 한번 해보죠. 그냥 대충 직접 아무거나 한번 시뮬레이션 보여드릴게요. 아무렇게나 하나 그려보세요. G'이에요. 2차예요. 2차인데 0일 때 0이에요. 0 여기 잡아보세요. 그럼 얘가 0일 때 0인 거니까 이때가 뭘 결정한다? 바로 X축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랑 얘랑 해가지고 이 얘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사실상 F는 어떻단 얘기예요? 양수일 때는 그대로 두시고, 양수일 때는 그대로 두시고, 음수일 때는 F의 음수를 취한 게 G'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요. 요게 이제 F가 되셔야, 요게 F가 되셔야, 잘 보세요. 양수일 때는 그냥 그대로 가시고요. 음수일 때는 이 주황색 부분을 음수 취하는 거니까 얘를 뒤집어 오면서 기가 막히게 다시 2차 함수가 되는, 그쵸? 다시 2차 함수로 되는 이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 현재로서는 F가 뭐다? 그냥 이런 형태의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은 연속인데 뭐가 아니에요? 다항함수는 아니고 충분히 미분 불가능한 지점도 있을 수 있네요. 근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은 극대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 감 잡으셨죠? 아까 우리가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0 한번 잡았으니까 이번에 어디 한번 잡아보면 돼요. 왼쪽에다가 0을 잡아봐도 되죠. 왼쪽에 0 잡아주시면은 이게 X축이 되시고요. 그쵸? 그러면 오른쪽은 그냥 F, 그냥 그대로 가시고,
왼쪽이 얘를 접어버린 요 그림 있죠? 요렇게 되셔야 이게 F라는 거예요. 그럼 얘도 뭐가 있어요? 네, 극대가 있네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니은은 맞아. 이러면 이제 또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면 골치 아파져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G'인데요. 지금 우리가 센터보다 오른쪽에 0이 있다 한번, 왼쪽에 0이 있다 한번 했으면 뭐도 해봐야 돼요? 정확히 센터 포인트가 0이다도 해봐야죠. 이걸 해봐야 돼요. 그러면 0일 때 0인 거니까 X축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때의 F라고 하는 건 양수일 때는 자기 자신 그대로 가시고 음수일 땐 얘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니까 얘가 뭐가 없어요. 이젠 얘가 그 값이 없게 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극대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바로 뭐가 된다? 니은이 안 되게 되는 것이고, 보통 니은이 안 되면 디귿이 되는 것이 보통은 국률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인 건데, 자, 좀 디귿번에 꼼꼼하게 가볼게요. 디귿번에 뭐라 돼 있냐면은, 자, F1이 2에서 4 사이일 때 fx랑 y는 x가 만나는 개수는 3이다. 자, 일단은 만나는 개수를 물었으니 나보고 그래프 그리라는 거 맞고요. 맞고요. F1이 2와 4 사이에 있다.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요, 이런 식으로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1이 어딨냐 인데요. 1이 어디 있냐인데, 예를 들어 이 그림을 보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가 1인데 여기가 2와 4 사이인 거니까, 2와 4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쵸? 2와 4 사이에 있는 거니까 y는 x를 내가 그리기 위해서는 1,1을 찍어줘야 되는데, 1,1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치면 그때에 y는 x를 그리면 요렇게 관통하거든요. 그럴 때에 정말 세 개 만나느냐라고 하는 걸 셀 때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로 막 세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그래프는 내가 마음대로 막 그린 거라서 그래요. 마음대로 그렸잖아요. 볼까요? 예를 들어 이 상황이다. 1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2와 4 사이면,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1,1이 있다 라고 내 멋대로 그림을 그려놓고 진짜로 막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버리면 뭐처럼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 둘밖에 없다고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개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는 발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막 이상하게 답을 체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내가 내 마음대로 막 그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정확한 그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F1이 2와 4 사이일 때 이 조건을 가지고 좀 섬세하게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자, 좀 지우서 설명드려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 요렇게 2차 함수 있으신데 축보다 왼쪽에 0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x축은 요렇게 넘어가실 거고요. 그때의 f는 뭐가 되는 거냐면, 아까 보셨다시피 네, 요렇게 넘어가요. 그럼 어쨌든 1,1이 이렇게 있다 치면은 여기가 이제 1일 때 얘가 2하고 4 사이잖아요. 얘가 2하고 4 사이. 그럼 1,1은 여기 있을 테니 그림이 이제 요렇게 지날 거예요. 요렇게 지날 건데, 이쪽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쪽 부분이 그림이 요 0,0에서 이렇게 넘어올지는 뭘 보고 판단하는 거냐면,
이쪽 함수에서의 x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만약에 1이다. 그러면 만약에 기울기가 1이다. 그러면 두 개 만나겠죠. 왜냐면 딱 접해버리는 거니까. 맞아요? 딱 접하는 거니까 더 이상 만남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1보다는 좀 더 크다. 1보다 크다 해도 어때요? 얘가 그림이 이런 감성이니까 또 안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기울기가 1보다 작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파먹고 들어오는 느낌이죠. 얘가 그렇게 돼야 기울기가 작아지면서 하나, 둘, 하나 더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만나려면은 결국 기울기가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얘가 파먹고 들어올 거냐 그냥 들어오냐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봐야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조건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자, G'X라고 하는 건요. G'X라고 하는 건 GX가 최고차항 1인 3차 함수인 거니까 미분하면 3X의 제곱 그리고 AX 상수항은 없죠. 0일 때 0을 지나는 거니까요.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이 자체가 F가 될 거고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얘는 뭐냐면 이 F에다 음수 붙인 거니까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 빼기 AX 요거거든요. 요게 이제 이쪽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미분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6x 빼기 a가 되시는 건데 이때 x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 기울기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가 되세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a가 되신다. 그럼 이제 뭘 확인해 봐야 돼요? 여기 1일 때의 함수값을 확인해 보면 되죠. 1일 때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오른쪽 부분은 이 자체가 그냥 f가 되시는 거니까 1 넣으면 얼마예요? a 더하기 3이에요. 되셨어요? 그냥 1 넣으면 a 더하기 3이라고요. 그럼 그 a 더하기 3이 뭐와 뭐 사이다? 2하고 4 사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2하고 4 사이예요. 이렇게. 그럼 양변 3을 빼주시면 a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고요. 즉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0에서의 기울기 마이너스 a 또한도 뭐가 된다? 결국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고요. 그러니 기울기가 어떻다? 1보다 작다고요. 작으니까 얘가 누웠다고요. 누우니까 당연히 그래프가 이렇게 파먹고 들어와야 돼요. 파먹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확대를 해보면은 자, 0일 때의 기울기가 자,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있는 거니까 1보다는 작아야 돼요. 누우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요렇게 그림이 떨어지는 거고 그랬을 때 y는 x랑 무조건 만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요렇게 보는 게 맞겠죠. 따라서 이때는 3개를 가진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2개도 다 확인해 보시면 3개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빠르게 보여드리고 이거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0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를 해봐야 되는 건데 그럼 이제 x축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f가 요렇게 되시고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어딘가 뭐 1,1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 원점이잖아요. 어쨌든 얘를 연결을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 둘은 만나요. 근데 마찬가지죠. 이쪽 부분을 잘 보셨을 때 x =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중요해요. 기울기가 1보다 크면 얘가 위로 치고 올라가니까 안 만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밑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은 하나 더 만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뭐다?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아야 돼요.
따라서 이때의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는 작아야 1보다는 작아줘야 아래로 파먹고 들어가면서 한 번 더 만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쪽의 함수는 뭐냐면 그냥 이거죠.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따라서 요거 미분하면 뭐가 되세요? 6x 플러스 a예요. 그쵸? 요거 미분하시면 6x 플러스 a예요. 따라서 x 이퀄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그냥 a예요. 그러면 a가 1보다 작은지만 확인해 보면 돼요. 뭘 보시면 되죠? 역시나 1 넣으면 a 더하기 3이 되시는데 이 f의 1이 2하고 4 사이라면서요. 아까 봤죠?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거. 즉 얘가 이 a가 1보다 작은 거 맞아요. 얘가 아래로 지나가게 되면서 접선의 기울기는 1보다 아래에 있고요. 하나, 둘, 셋 지나가게 되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만 확인해 보면 되는데 그건 해볼 필요가 없어요. 왜 해볼 필요가 없냐면 자, 세 번째는 대칭축일 때잖아요. 정확히 대칭축일 때가 이제 0이 되시는 거고 그럼 x축이 이렇게 x축이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때의 f라고 하는 거는 그림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가 세 개를 만난다라고 하는 걸 체크해 보려면 뭘 체크해 보면 되나요? 여기 얘가 예를 들어 1,1이 여기 있다. 그랬을 때 원점 지나게 만들면은 결국 얘가 요렇게 지나가게 되면서 과연 정말로 세 개를 만날 수 있느냐만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그쵸? 그때는 또 어떻게 확인하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 기울기가 1보다 아래에 있는지만 체크하면 되잖아요. 1보다 아래에 있는 거 체크하는 건데 어차피 이때는 그냥 기울기가 뭐가 되겠어요? 이때는 지금 기울기가 0이죠. 이때는 지금 기울기 0이잖아요. 0이니까 당연히 1보다 내려오는 거죠. 이건 더 이상 해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오른쪽 미분하면은 6x 플러스 a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아까 혹시 기억나세요? G'이라고 하는 거는 x가 음이면 마이너스 f, x가 0이면 f. 0일 때 따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0일 때 그냥 0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가지고 0을 넣어서 a다로 처리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대칭축이 x는 0이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가 이미 a가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a가 이미 0인 거예요. a가 0인 거예요. 0이 되어지는 거니까 1을 넣어주면 얼마냐면 그냥 1,3이에요. 그냥 1,3이라고요. 그냥 얘가 2와 4 사이 그냥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사실 그냥 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얘가 0이니까 당연히 얘보다 내려와 있으니까 당연히 파먹을 거고 파먹으면 하나, 둘, 셋 만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만 해보시면 자동으로 그냥 세 번째는 어차피 여기서 기울기 0이니까 뭐 더 이상 해볼 필요 없이 그냥 답은 그냥 3개가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기욱과 디귿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좀 꼼꼼하게 하자. 결국 기준이 뭐냐?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0에서의 결국 접선의 기울기가 결국은 비교 대상이다라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15번입니다. 이 문항도 굉장히 좋은 문항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연수 K에 대하여 다음 조건만을 지키는 수열 AN이 있다. A1이 0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전 항이 음수면 얘를 더하고 직전 항이 양수면 얘를 빼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직전 항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A22가 0이 되도록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무슨 소리냐? 자, 해볼게요. A의 1은 일단 0이죠.
그러면 A의 2는 뭘까요? 직전 항이 0이니까 얘를 더하면 되죠. 그럼 그냥 K 더하기 1분의 1이에요. 그러면 A3는 뭐냐? 이 자체가 양이니까 이제 얘를 빼면 되겠죠? 네, 그럼 K 플러스 1분의 1에서 K분의 1을 뺄 겁니다. 근데 K가 지금 자연수기 때문에 분모가 더 작은 게 더 크죠. 그러면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 얘가 음이란 말이에요. 그쵸? 음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되는 거냐면 다시금 얘를 더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금 얘를 또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K 더하기 1분의 자 여기다 쓸게요. K 더하기 1분의 2가 되시고 K분의 1을 빼주는 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양이냐 음이냐 라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일단 언제 0 되냐고 처리해 보시면 요걸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K가 얼마 나오냐면 1 나와요. 실제로 여기 1 넣어주면 2분의 2, 1 넣어주면 1 빼기 1은 0 되잖아요. 따라서 K가 1일 때는 그냥 0이 돼버리시고요. 얘는 K가 1이면 0이 되시고요. 네, K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되세요? 여기 2 넣어보세요. 2 넣어보면 3분의 2가 되고 2분의 1인 거니까 얘가 양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K가 1일 때를 먼저 처리해 볼게요. K가 1이 돼버리면은 굉장히 희귀한 현상이 펼쳐집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A의 1이 0이었죠? A의 2가 K가 1인 거니까 2분의 1이었죠? 그 다음에 A의 3는 여기 K 1 넣어주시면 2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A의 4가 뭐가 되세요? 다시금 0이 돼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주기가 3인 수열이 되세요. 주기가 3인 수열이 되는 거기 때문에 A의 22라고 하는 거는 A의 1과 똑같아요. 이해되세요? 3이 주기인 거니까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근데 A1이 0이라면서요. 그러니까 A22가 0이 되도록 하는 K가 하나 나왔어요. K가 1이에요. 일단 1이에요. 자, 그 다음 갑니다. K가 1보다 커요, 이제. 그럼 이제 얘가 다시 양이 되었으니까 A의 5는 어떻게 되시겠어요? A의 5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내가 다시 또 뭘 더해주는 거예요? 양이니까. 양이니까 빼는 거죠. 그럼 빼주면 어떻게 돼요? K 플러스 1분의 2에서 K분의 2를 또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같은 분자의 분모가 더 작으니까 분모가 작은 게 더 크겠죠. 그럼 얘는 다시 음이에요. 됐죠. 음이니까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에다 K 플러스 또 더해주는 거죠. 그럼 얘가 K 더하기 1분의 얘가 3이 돼주고 얘는 이제 K분의 2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세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얘는 또 양이냐 음이냐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세요? 얘 양일까요? 음일까요? 갖다 놓고 풀어보세요. 그러면 3K가 2K 더하기 2니까 K가 2일 때네요. 그럼 K가 2가 되면 0이 되시는 거고 K가 2보다 크면 어떻게 되실까요? 그럼 당연히 얘가 양이겠죠. 자, 3 넣어보세요. 3 넣어보면 4분의 3이고 3분의 2니까 양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해보죠. K가 2일 때 0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가 됐어요? 주기가 어떻게 된다? 주기가 5라는 사실에 도달하겠죠. 처음에 1일 때 0이었는데 다시금 6일 때 0이 됐으니까 주기가 5가 된 거예요. 주기가 5가 됐기 때문에 A의 22는 뭐랑 같아야 돼요? A의 2랑 같아야 돼요. 근데 A2는 뭐가 아니에요? 0이 아니에요. 따라서 얘가 그냥 탈락이겠죠. 자,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인 건데 자 보세요.
그런 식으로 가면은 자 A의 7이라고 하는 거는 양수니까 또 뺄 거 아니에요. 그러면 K 플러스 1분의 3 마이너스 K분의 3 똑같이 될 거고, 그러면 A의 8은 어차피 분모가 더 작은 거니까 얘가 지금 음수가 될 거고, 그럼 다시 또 뭐가 된다? K 플러스 1분의 4 빼기 K분의 3 이렇게 되실 거고, 요때 구하면 또 K는 3이 되세요. K는 3이 되시고 그때 얘가 0이 되고 K가 3보다 크면은 다시 얘가 양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좀 표를 제가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표를 그려드리면 어떤 일이 되냐면 보세요. 결국 K가 1, 그 다음에 K가 2, 3 이런 식으로 쭉 될 건데 K가 1, K가 2, 자 K가 3. 이때는 주기가 얼마냐면 주기가 3이 되시는 거고, 이때는 주기가 5였어요. 자 그럼 이때는요, A의 8이 0인 거니까 하나 건너뛰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주기가 7이 되겠죠. 그러면 자 K가 4예요. 주기가 9, 5예요. 11 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아까 얘가 A22는 뭐랑 똑같았어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거니까 얘가 A의 1이랑 똑같았고 얘가 0이었던 거고요. 얘는 A의 22가 A2랑 같았으니까 0이 아니었던 거고요. 얘는 7로 나눠주면은 나머지가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또 되는 거 맞고요. 그쵸? 얘 되고요. 얘 돼요. 따라서 K가 1일 때 되고요. 3일 때 돼요. 그 다음을 보시면 얘 A의 22는 뭐가 되냐면 주기가 9가 되는 거니까 9, 2, 18 A의 4니까 당연히 얘가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A의 22는 이제 얘가 A의 나머지가 0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얘가 A의 11이 같아지는 거죠. 그럼 얘는 어차피 얘 0이 아닐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언제 찾고 있냐? 이걸 일일이 다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냐? 이 K가 지금 보니까 보기를 보면은 이제 예측이 되죠. 최대가 20인 거니까 지금 일단 1하고 3이 나왔으니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힌트는 어디 있냐면 어차피 A1이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A1이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나머지가 1이 되게 나와야 된다고요. 나머지가 1이 되게 나와야 된다고요. 누굴 나눴을 때요? 22를 나누었을 때요. 자 보세요. 22를 뭔가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1이 나오게 한다. 그 말은 자 보세요. 22를 내가 뭔가로 나누었는데 몫은 Q가 되고 나머지가 1이 된다라고 하는 것, 얘를 슉 넘겨버리면 뭔가를 몫으로 나눈 얘가 21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1, 21, 3, 7, 7, 3, 21, 1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1로 나누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얘는 그냥 빼버리고요.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7이다. 이 3이 뭐죠? 아까 주기가 3인 거. 주기가 3인 거 했잖아. 7로 나눈 거. 주기가 7인 거 했잖아. 그럼 남은 게 뭐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주기가 21인 거 남았어요. 주기가 21인 거. 딱 주기가 21이 될 타이밍이 되면은 나머지가 딱 1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주기가 21이냐만 찾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왔을 때 언제 주기가 21이 될 거냐, 요것만 찾아주면 돼요. 그때의 이 K가 얼마인지만 체크하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 얘가 무슨 수열이에요? 홀수인 등차 수열인 거니까 얘가 2K 플러스 1. 홀수인데 초항이 3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2K 플러스 1이에요. 2K 플러스 1이니까 1 넣으면 3, 2 넣으면 5였던 거죠. 그러니까 언제 21이냐 해보시면 K는 얼마예요?
바로 10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죠. 따라서 K는 1, 3, 10이 정답입니다. 합하라 그랬죠? 정답은 14 정답. 2번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좀 해보다 보면 감이 생겨요. 주기가 뭐다? 나머지가 1일 때 찾는 거다. 결국은 이걸 매번 일일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머지가 1이 되게끔 찾는 거지? 역추적 해석하면 충분히 여러분이 빠르게 풀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20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정적분을 적이는 함수인데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이제 좀 사실 수투 내용에서는 좀 약간 낯설 수 있는데 요걸 좀 잡아드리고 갈게요. f가 최고차항이 2인 2차 함수니까 절대값을 씌워도 얘는 뭐냐면 얘는 연속함수예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이 정적분을 적이는 함수 이 얘는요, 얘 미분 가능 함수예요. 그래서 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절대값의 f의 t라고 하는 거를 어떤 다른 함수로 바꿔볼게요. 어떤 gt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인테그랄 x로부터 x 더하기 1까지의 gt dt는 g를 적분하면 라지 g가 되고요. 윗끝 놓고 아래끝 놓고 빼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를 내가 이제 뭐 할 거냐면 미분을 할 거거든요. 디퍼런테이션 미분하세요. x에 대해서. 얘도 미분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라지 g는 다시 스몰 g가 되고요. x 플러스 1 되는데 사실 얘를 원래는 한 번 더 미분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합성함수 미분법인데 어쨌든 수투 세계관에서는 x 더하기 1인 거니까 상관이 없기는 해요. 그럼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 미분하면 다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원래 뭐였냐면 이거였기 때문에 G'의 X가 뭐라는 걸 이미 알고 출발하는 거냐면 절대값의 F의 X 더하기 1 그리고 마이너스의 절대값의 F의 X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실은 알고 출발하는 거예요. 수투의 세계관에서는 좀 보기 싫은 모양이긴 한데 아무튼 이렇다고요. 근데 그게 1과 4에서 극소라네요. 그러니까 여기 넣으면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G'의 1, 다른 말로 하면 F2의 절대값 빼기 F의 1의 절대값. 얘가 0이 돼야 돼요. 그 말은 F2의 절대값이랑 F1의 절대값 같으셔야 되고요. 동일한 마인드로 G'의 4도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똑같이 처리해 주시면 절대값 F의 5랑 절대값 F의 4가 같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F는 2차 함수잖아요. F는 2차 함수인데 F2의 절대값이랑 F1 절대값 같다 그랬는데 만약에 둘 다 양이라고 해봐요. 둘 다 양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만약에 1이고 여기가 만약에 2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F의 4랑 F의 5가 똑같아질 수가 없죠. 4가 되고 5가 되는 거니까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둘 중에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는 양이고 뭔가 하나는 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2차 함수가 있다? 당연히 얘가 어떤 끌어올라오는 상태가 될 거고 그때에 2하고 1 있을 때 이런 감성이겠네요. 여기가 이제 2가 되고 여기가 이제 1이 됐을 때 여기 이제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절대값 같아지는. 끌어올렸을 때 그쵸? 얘를 끌어올렸을 때 요렇게 처리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다 처리하면 끝나는 거죠. 따라서 어떤 fx 자체를요, fx 자체를 최고차항은 2가 되시고 몰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f의 1 더하기 f2가 0이다 하나 요거 처리하시면은 요거 아마 3a 더하기 2b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f의 4 더하기 f의 5가 0이다. 요거 처리하시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9a 더하기
2b가 마이너스 82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계산 여러분 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어차피 우리가 F0를 구하는 거니까 F0는 B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B예요, B.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B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A를 없애야죠. 얘를 3 곱할게요. 9A 더하기 6B가 마이너스 30.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싹 빼주시면은 마이너스 4B가 네, 마이너스 52가 되면서 B가 1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3. 요렇게 푸는 게 첫 번째 어떤 대수적 관점의 풀이에요. 대수적 관점의 풀이가 되시는 거고요. 이때도 좀 더 센스 있게 구하는 방법 알려드리면은 이미 이 상태에서요 1, 2, 4, 5라고 하는 건 대칭축이 3이라는 걸 얘기하세요. 그럼 얘를 어떻게 둘 수 있냐면 문자 하나 줄여서 2의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k 이렇게 두고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두고 한 다음에 이거 0이다 이거 0이다 아무거나 뭐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k를 구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야 요거보다야 이게 더 낫잖아요. 네, 축이 3이다를 이용한 거니까. 네, 어쨌든 요게 첫 번째 풀이 어떤 대수적 관점의 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는 기하적 관점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인테그랄 x로부터 x 플러스 1까지의 절대값 ft d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요? 절대값 f. 지금은 제가 요거를 연두색으로 그렸잖아요. 이 절대값 f의 상황에서 어쨌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냥 뭘 얘기하는 거냐면 x로부터 x 플러스 1까지 즉 간격이 1인 넓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격이 1인 넓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1을 넣고 4 넣었을 때 극소라는 말은 넓이가 제일 작다는 거예요. 극소라고 하는 건 밑에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가장 어떤 극소라고 하는 건 함수값이 제일 밑에 있다. 최소치를 얘기하는 거다가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x가 1 넣었을 때 1에서 2가 넓이가 최소, 4에서 5가 넓이가 최소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간격이 1인 거를 쫙 와보세요. 간격이 1인 게 쭉 왔을 때 언제가 넓이가 제일 작겠어요? 당연히 요때죠. 요렇게가 넓이 제일 작죠. 맞아요? 결국은 또 이 그림이 다시금 또 나온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그 방법으로 가셔도 괜찮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그림적 해석만 이해를 해도 이 그림이 빨리 떠오르실 거고 이 그림 나오는 순간 게임은 끝났다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총 어떤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대수적 관점 안에서도 그냥 막식을 때려박는 게 아니라 축이 3이다를 이용하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네, 정리하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1번으로 오셨습니다. 자, 로그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의 값이 정수가 되게 하는 무려 1000 이하의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볼까요? 자, 4에다가 자, 로그 64라고 하는 건 2의 6제곱이죠. 6은 앞으로 당겨오면 6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때 얘가 4n 더하기 16분의 3 이렇게 되시고요. 앞에 있는 4 곱하기 6분의 1 계산하시면 3분의 2가 되세요. 그러면 일단 잘 보세요. 이게 정수가 된다라고는 표현을 썼는데 정수라는 그 표현 안에는 양의 정수도 있고 0도 있고 음의 정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일단 0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0이 된다는 말은 이게 1이란 얘기인데 안 되죠. n이 자연수인데 그쵸? 이게 1 될 수는 없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양수 될 수 있느냐인데 자 일단은요 얘가 지금 뭔가 2의 거듭제곱이 돼주셔야 일단 정수가 되는 자연수가 되는 꼴이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처리합시다. 양이든 음이든 상관없이 그냥 일단 얘가 2의 별표가 돼야 되는데 그때에 이 분모 3을 제거를 시켜줘야 정수가 되는 형국이니까 위에 있는 이 2의 얘가 뭐가 돼야 돼요? 3의 배수제곱 3별이 돼야 되네요. 이해되세요? 그럼 결국 우리가 뭐 찾으면 되냐면 4n 더하기 16분의 3이라고 하는 얘가 어떻게 하면 2의 3별제곱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n이 일단 자연수잖아요. 자연수인데 n이 1부터 한번 해보시죠. 1 넣어주면 얘가 20분의 3이에요. 20분의 3인데 그럼 당연히 얘는 이거 안 되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2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어차피 얘가 위에는 분자가 3으로 고정이니까 계속 3이 될 거고 분모는 얘가 등차 수열이죠. 이게 보이세요? 이 등차라는 거 4씩 증가하는 거니까 얘가 24가 돼요. 그럼 얘는 8분의 1이 되면서 그쵸? 8분의 1이 되면서 얘는 뭐랄까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죠. 그쵸? 8분의 1인 거니까 얘가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돼서 요거를 만족시켜줘요. 그래서 정수가 되게 만든단 말이죠. 2일 때가 되는군요. 그럼 이걸 언제 다 하고 앉아있냐? 자, 3 놓고 계속 해야 되느냐? 28분의 3. 안 되네. 4일 때. 32분의 3. 안 되네. 이걸 언제까지 할 거냐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자, 어차피 지금 이 상황상 2의 3별제곱이 양수가 되는 긴 걸렀어요. 그쵸? 뭔가 마이너스 세제곱으로 와야 된다는 거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차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3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뭐가 와야 돼요? 2의 마이너스 6제곱이 한번 와주면 되겠죠. 맞아요? 2의 마이너스 6제곱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64분의 1이에요. 그 말은 위에가 3이기 때문에 밑에 분모가 뭐가 와야 되냐면 곱하기 3을 하셔가지고 192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얘가 뭐가 되시고 기가 막히게 64분의 1이 되시고 걔는 2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셔서 딱 기가 막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3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n이 뭔지 찾아줘야겠네요. 그렇죠? 뭘 확인하면 될까요? 이 4n 더하기 16이 언제일 때? 192일 때를 찾으면 되죠. 그러면 4n이 뭐가 되죠? 4n이 이거 넘어가시면 100, 자 16 뺄게요. 176이 되나요? 그러면 n은 얼마가 되세요? 4, 16, 44네요. 그러니까 44가 될 때는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얘가 44예요. 44. 자, 그럼 그 다음 코스는 어디겠어요? 당연히 3의 배수니까 2의 마이너스 9제곱 찾을 때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바로 512분의 1이에요. 그 말은 512분의 1이라는 건 위에 3으로 고정인 거니까 512에 3 곱하면 어떻게 되세요? 3 곱하면 6, 3, 1536이 되셔야 돼요. 그때 n은 얼마냐? 바로 여기 있는 얘가 언제 1536이냐 찾는 거죠. 자, 그러면 4n이라고 하는 건 16 넘어가면은 1520이 되나요? 자, 그러면 n이 어떻게 되시죠? 4, 32, 32, 48, 32, 380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 380이에요. 왠지 여기서 끝날 것 같죠? 왜냐면은 한 번 더 가잖아요? 그럼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어떻게 커지냐면은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1024에다가 두 번 더 곱하는 거죠. 2048에다가 한 번 더 곱하니까 4096이에요.
그러면 4096이니까 다시금 3을 곱하시면은 18, 1, 2 어쨌든 보여는 드려야 되니까 12288. 어휴. 12288.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언제 12288이냐? 해버리면 당연히 얘가 1000을 넘어가겠죠. 왜냐면 1000 넣어도 4000대니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정답은 뭐가 되시겠어요? 네, 바로 2, 44, 380. 이렇게 하면 정답이겠네요. 정답은 얼마? 이렇게 더하면 46. 합하시면 네, 426. 네, 정답 되시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안 어렵죠? 네, 그러니까 빠른 템포로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을 좀 여러분이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22번입니다. 22번도 약간 비주얼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여요. 뭔가 또 절대값이 막 나와 있잖아요. 뭔가 앞선 그 12번의 어떤 절대값, 20번에서의 절대값. 그러니까 뭔가 이번 시험에서 굉장히 많은 절대값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앞선 이런 20번이나 12번에서의 특히 이쪽 부분의 절대값이 굉장히 그냥 뭐 의미 없이 그냥 여러분의 혼동에 빠지기 위한 절대값이었다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여기 있는 절대값이 뭐 큰 의미를 발휘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극한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하고 있고 약간 예측샷. 이거 왠지 이럴 것 같다 라는 느낌으로 들어가시면 생각보다 빨리 풀려요. 그래서 이 문제도 보시면은 시간은 별로 없고 뭔가 대충 이럴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거인가 하고 푸시면 그냥 그게 답이 나올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많은 학생들이 이 문항을 좀 찍어서 맞으신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두 양수 a, b와 자, b가 3보다 크다 그랬어요. 최고차 한계수가 1인 2차 함수. 자, 2차 함수고요. 그리고 g가 나눠져 있네요. 근데 이 g가 일단 연속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0 넣고 여기 0 넣고 같아야겠죠. 자, 여기 0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3배의 f의 0은 여기에 0 넣어볼까요? 그러면 a의 곱하기 f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어요. 자, 극한이죠. 극한인데 이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실수 t 값은 이것뿐이다. 자,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럼 t가 얘가 아니면 극한이 그렇죠.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극한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극한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모 0되는 이 인수가 제거돼야겠죠. 따라서 일단 뭐부터 하셔야겠어요? 네, 유리화부터 하셔야겠네요. 네, 유리화 하세요. 유리화 하시면은 그리고 여기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요거 제곱이랑 요거 제곱 사라지죠. 그러니까 절대값의 gx 이렇게 돼요. 결국 이게 이제 극한이 얘네들 빼고는 있다는 얘기인데 자, 우리는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관심이 있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앞서 여기 있는 g 중에 위에만 보면 되죠. 어쨌든 간에 x가 음수일 땐 요거니까 그냥 결국 이게 이거란 얘기예요. g가 뭐란 얘기예요? x 플러스 3의 fx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얘가 양이냐 음이냐에 상관없이 어차피 이게 나올 때는 두 가지 케이스일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나오거나 음수 붙어서 나오거나 그쵸? 요렇게 될 건데 이러나 저러나 여기 있는 이 분모 0되는 인수가 다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 이 안에 있는 f가 뭐가 되면 돼요? 일단 x 플러스 3 얘를 인수를 하나 가져야겠죠. 나머지는 k 이렇게 둡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 상황상 이렇게 되겠는데요? 얘가 제곱의 x-k 이렇게 되시는데요? 그쵸?
이렇게 되셔야 되고 어차피 얘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양이 되거나 음이 되거나 이게 양이면은 그냥 양으로 나오고 이게 음이면은 마이너스 달아서 나온 것 뿐이지 이 자체는 그냥 그대로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얘가 요렇게 지워지는 거죠. 맞습니까? 요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지고 또 자세히 보시면은 얘가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이 부분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3 넣어주면 이게 0이잖아요. 그쵸? 따라서 얘도 뭐가 되냐면 0이 돼요. 그럼 답이 뭐가 되느냐? 답은 둘 중에 하나겠죠? 이게 만약 양수다. 양수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이렇게 되시고 얘는 뭐가 돼요? 루트의 제곱은 절대값이죠. 절대값이 하나, 두 개 있네요. 그러면 2배의 절대값 gt 이렇게 되거나 이게 만약에 음이다. 그러면 여기에 음수 붙으면 되죠.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양이냐 음이냐는 누가 결정해요? 여기 있는 요 k가 결정해요.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얘가 지금 3차 함수잖아요. 3차 함수인 마당에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k가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서 접하고 관통. 두 번째는 k가 왼쪽 마이너스 3이 오른쪽 관통하고 접하는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k 자체가 아예 마이너스 3이 돼버려가지고 접하면서 관통. 이 세 가지 케이스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좌극한 우극한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쵸? 좌극한 우극한 둘 다 마니까 이때는 얘가 답이 요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요때는 답이 이거예요. 음수 붙었잖아요. 이때는 둘 다 플러스거든요. 좌극한 우극한 둘 다 플러스니까 이때는 답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돼버리면 이때가 돼버리면 분명히 좌극한 우극한이 부호가 달라요. 그러니까 좌극한 쪽은 요거고요. 우극한은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극한이 존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같아야만 되는 건데 같으냐? 같아요. 왜냐하면 k가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3 넣으면 0이 되시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3 넣으면 0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이든 플러스 0이든 똑같은 0이 되는 거니까 하나 다 답이 있는데 0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답은 총 세 가지의 답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림도 이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하시고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을 보시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마이너스 3과 6에서는 뭐가 안 된다고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이 없어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언제 극한이 없어요? 결국 이 분모가 0이 되는 그 시점, 이 분모가 0이 되는 그 시점을 찾아서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름 좀 구분을 시켜줄까요? 요때는 뭐였어요? 요때는 극한이 요거였으니까 네, k가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였고요. 이때는 둘 다 양양이었으니까 요쪽이었죠? 네, k가 마이너스 3보다 왼쪽일 때가 될 거고요. 요때는 k가 마이너스 3이다가 될 거예요. 요 셋 중에서 뭐를 일단 제거하자고요? 네, 분모 0 되는 시점 찾아보죠. 자, 결국 gt가 언제 0이냐만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절대값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극한도 x에 관한 극한인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t라고 하는 건 그냥 뭐로 보시는 거예요? 그냥 상수 취급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g가 언제 0이냐를 찾아야 될 건데 자, g는 분명히 이렇습니다. g라고 하는 거는 x가 음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x 플러스 a에다가 f의 x 마이너스 b죠. 자, f의 x 마이너스 b니까 현재 f가 이거잖아요. 여기에 x 마이너스 b를 넣을게요. x 마이너스 b 더하기 3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k 요렇게. 요때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근데 gx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음수일 때는 요거 저렇게 되고요. 양수일 때는 요건데 네, x 플러스 a 그대로 계시고 여기 있는 x 대신에 이렇게 네, x 마이너스 b 이렇게 넣은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볼까요? 분명히 마이너스 3이랑 6일 때만 0이 돼야 돼요. 분모가 0 되는 게 마이너스 3 또는 6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0 되는 건 언제예요?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오케이. 그 다음 얘가 0 되는 건 뭐예요? k인데 자, 문제는 이 k가 과연 6이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6분이다 그랬으니까. 근데 6이 되려면 큰일 나죠. x가 음일 때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6은 되면 안 돼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만 들면 안 돼요. 보통 이쯤 되면 많은 수험생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k가 6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k는 양수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쵸? k가 양수가 돼줘야 x는 k에서 0이 되지만 음수일 때이기 때문에 0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큰일 나요. x가 양수이거나 뭐도 되냐면 k 자체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아까 전에 이것도 봤잖아요. 이것도 답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돼버리면 아예 3중근이 되어서 여기서 전체에서 아예 그냥 마이너스 3이 하나 글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뭐다? k가 양수거나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따라서 k가 양수거나 그러니까 뭐는 안 돼야 돼요. 네, 여기는 답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네, 요 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쵸? 요 답은 아니죠. 네네네네. 요건 아니죠. 둘 다 양수니까 그냥 나오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상황은 이거이거나 이거이거나.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남아있는 게 이쪽 부분인데 결국 이쪽에서 0 되는 게 6이 돼야 되는데 걔가 유일해야 되죠. 맞아요? 그럼 이제 얘가 0이 되는 거 찾으셔야 되고 얘가 0이 되는 거 찾으셔야 되고 얘가 0 되는 거 찾아주셔야 돼요. 이게 0이다 라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 a가 되시고 이게 0이다 하면 b 마이너스 3 되실 거고 이게 0이다 그러면 b 플러스 k가 되세요. 자, 근데 보세요. 먼저 일단 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6이다 라고 하면 a가 마이너스 6인데 a는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그럼 이제 남은 게 요거 두 개인데 자, 케이스는 두 개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되거나 둘 다 똑같거나 다시요. 둘 중에 하나만 되거나 하나 되고 하나가 안 되거나 그리고 둘이 같거나.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상황인 거니까 요 상황인데 둘이 일단은 같은 거부터 해볼까요? 자, 둘이 같다라고 해보세요. 요 상황이요. k가 마이너스 3이야. 요렇게 됐어요. 그럼 둘이 같아졌죠? 그럼 b는 얼마예요? 9예요. 그쵸? 그럼 상관이 없어요. b가 9가 돼버리면 오케이. k가 마이너스 3. 오케이.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둘 중에 하나만 된다고 해보죠. 자, 둘 중에 하나만 된다고 해볼게요. 일단 얘가 되고 얘가 안 된다고 해볼게요. 그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 이게 된다. 그럼 b는 9예요. 이게 된다 그러면 9예요. 9. 그러니까 9 더하기 k인데 자, 9 더하기 k인데 이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되는 거니까 결국 이게 안 되려면은 얘가 음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쵸? 얘가 음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b가 9가 되면서 k가 뭐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9보다 작아야 돼요. 이게 작아야 된다고요. 이게 가능하냐라 했을 때 자, 보세요. k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고요. k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건데 어쨌든 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죠.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되고 얘가 안 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얘가 되고 얘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이게 되고 이게 안 될 수 있느냐 요거만 남았죠. 이게 되고 이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6이 되셔야 돼요. 근데 얘가 안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일단 이게 안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K라고 하는 거는 자 K라고 하는 거는 요거죠 지금. 마이너스 3보다 크죠? K가 마이너스 3보다 커요. 그러면 K는 뭐죠? 요거 휙 넘기면 얘가 6-B죠. 얘가 6이 되기 때문에 K는 6-B예요. 그럼 6-B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되는 거니까 B가 뭐가 되셔야 돼요? 이거 B가 넘어가면은 작다. 9보다 작다 이래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B가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되고 얘가 안 되려면은 얘가 음수가 돼야 되는데 그쵸? 얘가 양수기 때문에 이게 음수가 돼줘야 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B가 9보다 작아요. 근데 그중엔 충분히 얘가 양이 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얘가 되고 얘가 안 되는 경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 중에 유일하게 6분이다를 만족시키는 건 뭐밖에 없다? 네, 결국은 이거밖에 없다. 즉 그림은 이거다라는 거죠. 네. 이게 정확한 이제 해설인데 아마 이제 시험 현장에서는 이거 다 따지고 있을 시간은 없을 것 같고 그냥 이제 하다가 어떻게 6분인 거지? 그러면 둘이 같나? 뭐 이렇게 해버려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시험 현장에서 이게 되고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되고를 따질 시간은 없으니 그러지 않아요? 보통 시험을 치면은 이쯤 되면 그냥 둘이 같겠죠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처음부터 아예 이 세 개를 다 따질 시간이 없으니까 몰라 그냥 찍어 해가지고 그냥 이걸로 확 찍어서 답을 구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거 왠지 찍어서 답을 구하시는 분도 있겠다라고 하는 게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답을 한번 내볼게요. 자 이제 그럼 뭐가 됐어요? 자 K가 마이너스 3이 돼버렸으니까 fx가 뭐가 됐어요? fx는 요거의 제곱이 되신 거죠. 자 fx는 요거의 제곱이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때 b는 뭐라고요? 9가 됐다고요. 그럼 얘가 여기 9 넣을게요. 여기 마이너스 9 이렇게. 따라서 이제 뭐 할 차례예요? 네, 요거 가지고 확인하시면 되죠. 자 다시 요거 보고 할게요. 자 요걸로 볼게요. 자 이제 구해보죠. 자 여기 3배에 f0가 얼마? 여기 0 넣으세요. 9죠. 요거 0 넣으면 9잖아요. 네. a 곱하기 f의 마이너스 9. 자 여기 마이너스 9 넣으세요. 마이너스 6의 제곱 36 요거죠. 됐어요? 네. 그럼 여기가 요렇게 약분되시고요. a는 얼마다? 네, 4분의 3이 되세요. 따라서 결국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x 더하기 4분의 3에다가 f의 x 빼기 b인데 x 대신에 x-9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fx 요거니까 x 대신에 x-9 넣어버리면 x-6이죠. 네, 요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g의 4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건 네, 여기다 4를 넣어주면 정답입니다. 그러면 얘가 4분의 16, 4분의 19 곱하기 여기 4 넣으시면 마이너스 2의 제곱 4. 네, 정답은 19가 정답 되시겠습니다. 자, 뭐 설명은 길었는데요. 제가 뭐 워낙 이제 여러분들께 자세한 해설을 해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한 불특정 다수인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좀 꼼꼼하게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냥 문제만 풀면 뭐 금방 풀어요. 뭐 그냥 이제 이거겠지 하고 풀어버리면 바로 답은 19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시고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